앞서 보신 대로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그리고 부작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. 김정현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이 네.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을 만약에 집주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이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고 월세를 높게 받아도 이 지급은 집주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전환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과연 지키겠느냐는 우려가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환율 2.5% 이상으로 계약한 월세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임차인이 당당하게 전환율에 맞춰서 월세를 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세입자가 월세를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이를 들어줄 수 있는 집주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게 현장의 설명인데요. 물론 집주인들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 역시도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응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집주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이 전월세 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게 월세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. 다만 이런 강제 조항도 소급 적용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미 전월세 전환율 4%에 맞춰서 계약한 사람들은 집주인들이 알아서 2.5%로 낮춰서 월세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와는 별도로 전월세 신규 계약 때는 또 2.5% 상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실효성은 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전문가들은 월세나 전세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전환율을 정부가 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좀 낮추면서 이 시장의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신규 계약은 또 전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